어제가 손주 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족여행 겸 돌잔치를 한다길래 저도 남편이랑 내려갔었죠. 우리 손주 정말 예쁘더라고요. 돌상 앞에서 실타래 잡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주도에서 이틀 더 놀다 온다던 딸 가족이었는데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서울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딸하고 손주는 제주도에서 하루 더 쉬다가 내일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손주 돌선물로 준비한 금반지가 아직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어제 너무 바빠서 깜빡했죠. 사위가 먼저 올라갔으니 전달하기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 거예요. 금은방에서 포장까지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분홍색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딸네 집 열쇠는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급할 때 들어가라고 딸이 준 거였죠. 버스 타고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딸내가 사는 빌라는 역에서 좀 걸어야 했어요. 2층이라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긴 했지만 손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현관문 열쇠 꽂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사위가 출근했나 싶었죠. 신발장에 사위 구두가 없는 걸 보니 역시 회사 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돌잔치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흔적이 그대로였어요. 싱크대에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소파엔 빨래가 그대로 널려 있었죠. 딸이 얼마나 바빴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냥 금반지만 놓고 갈까 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딸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면 또 정리하느라 고생할 게 뻔했거든요. 시간도 충분했고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미지근한 물에 세제 풀고 그릇들을 하나씩 닦았죠. 손주 이유식 그릇도 보이고 돌상에 올렸던 접시들도 있었습니다. 닦으면서 어제 잔치 생각이 났어요. 다들 축하해주고 기뻐하던 모습들이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니 1시쯤 됐을 겁니다. 소파에 널린 빨래를 개기 시작했죠. 손주 옷들이 참 작고 귀여웠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서 쌓아뒀습니다. 베란다 쪽을 보니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 있더라고요. 아침 이슬 맞았는지 좀 축축해 보였어요. 걷어서 다시 털어야겠다 싶었죠.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건이며 아기 옷이며 하나씩 걷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좋았죠. 딸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빨래를 반쯤 걷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사위가 벌써 퇴근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사 갔다던 사람이 2시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 하나, 여자 목소리 하나가 들렸거든요. 분명 사위 목소리였는데 같이 온 여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회사 안 간다며? 여자 목소리가 명랑하게 들렸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쉬기로 했어. 어차피 와이프랑 애는 제주도잖아.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와이프랑 애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집에 데려온 거예요? 대체 저 여자는 누구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였죠. 제가 서 있는 베란다까지는 몇 미터 안 남았습니다. 어떡하죠?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베란다에 걸려있던 큰 이불과 빨랫감 뒤로 몸을 숨겼어요. 다행히 빨래가 많아서 제 몸이 가려졌죠.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질 않았죠. 회사 간다던 사위가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소파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TV 켜는 소리도 났고요. 두 사람이 편하게 웃고 떠드는 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떨렸어요. 놓치면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꽉 쥐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베란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저려왔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딸의 남편이 손주 아빠가 지금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딸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죠.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나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숨어 있어야 하나. 판단이 서질 않았죠.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베란다 틈새로 거실이 조금 보였어요. 사위가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 있었고 옆에 젊은 여자가 붙어 앉아 있었죠.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딸은 지금 손주 안고 제주도 바다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남편 일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고 믿고 있겠죠. 그런데 그 남편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리가 점점 더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가방 속 금반지 상자가 느껴졌습니다. 손주 돌 축하하려고 가져온 선물이었는데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베란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 무릎이 시렸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빨랫감 사이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냉장고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맥주 있어? 여자가 물었어요. 사위가 대답했죠. 응, 와이프가 사놨을 거야. 제 딸이 사둔 맥주를 저 여자한테 주려고 꺼내는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캔 따는 소리가 2번 들렸어요. 소파에 다시 앉는 기척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건배하는 소리까지 들렸죠. 제 딸 집에서 제 딸이 산 맥주로 다른 여자랑 낮술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진짜 괜찮아? 장모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사위 이름은 김민준이었죠.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괜찮아. 장모님은 우리 집 올 일 없어. 제주도에서 내일 같이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사위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제가 지금 이 집에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래도 무섭다. 들키면 큰일 나잖아. 걱정 마. 우리 와이프 완전 순진해. 의심 같은 거 1도 안 해.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딸을 순진하다고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죠. 제 딸이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맥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웃음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도 따라 웃었죠. 마치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저려왔어요. 자세를 조금만 바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빨랫감이 움직이면 소리가 날 테니까요. 이를 악물고 견뎠죠. 근데 민준아, 진짜로 이혼할 거야?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귀가 쫑긋해졌어요. 이혼이요? 사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 이미 마음먹었어. 더는 못 참겠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요. 손주 돌잔치하고 행복해하던 게 어제였는데 말입니다. 애는 어떡하려고? 그건 와이프한테 맡길 거야. 난 양육권 안 가져갈 생각이야. 사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손주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어제 돌상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웃던 아빠가 맞나 싶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편하겠네. 양육비만 주면 되잖아. 응, 그게 낫지. 솔직히 애 키우는 건 자신 없어. 와이프가 워낙 애착이 강하니까 알아서 잘 키울 거야. 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손주 미래를 그렇게 쉽게 정하다니요. 화가 나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더 들어야 했거든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눠? 여자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사위가 잠시 침묵했어요. 맥주 한 모금 더 마시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이 제일 크지. 그거 처분하면 2억 5천은 나와. 오피스텔이요?
무슨 오피스텔을 말하는 걸까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와이프 명의잖아. 어떻게 처분해? 이미 준비해뒀어. 명예 신탁 받아놨거든. 와이프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다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뒀다는 거잖아요. 제 딸 몰래 서류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와, 대박. 근데 그거 불법 아니야? 나중에 문제되면 와이프가 동의했다고 하면 돼. 증거 없잖아.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하는 건데 뭐.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한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죠. 제 딸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억 5천이면 엄청난데? 다른 건 없어? 있지. 와이프 적금하고 주식이 2천만 원 정도 돼. 그것도 다 빼낼 거야. 어떻게? 와이프 통장 비밀번호 알거든. 이미 몇 번 확인해 봤어. 이혼 서류 쓰기 전에 슬쩍 빼면 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제 딸이 10년 동안 모은 돈을 훔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웃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빨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할 때 장모님이 준 돈도 잊지 않았어? 여자가 물었어요. 제가 준 돈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줬었죠. 딸 행복하게 살라고 보탠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있어. 3천만 원. 그건 그냥 내가 쓴 걸로 하면 돼. 어차피 증거 없잖아. 1,0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을 그냥 먹으려고? 왜 못 먹어? 장모가 사위한테 준 건데. 내 돈이지. 사위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준 돈을 자기 돈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뻔뻔함에 기가 찼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야? 여자가 계산하듯 물었습니다. 사위가 손가락으로 세는 소리가 났어요. 오피스텔 2억 5천, 적금 주식 2천, 결혼자금 3천. 딱 3억이네. 와, 3억? 진짜 대박이다. 두 사람이 신나서 웃었습니다. 제 딸의 재산을 3억이나 빼돌릴 계획을 세우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죠. 이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3억 있으면 우리 카페 차리기 딱 좋겠다. 여자가 말했어요. 카페요? 두 사람이 카페를 차린다는 겁니까?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원하던 홍대 쪽으로 알아볼까? 진짜? 좋아. 여자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딸 돈으로 저 여자 카페를 차려주겠다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휴대폰 녹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빨랫감 뒤에서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가 딱했어요. 하지만 이게 제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 있으니 손에서 땀이 났어요. 하지만 놓칠 수가 없었죠.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거실에서 또 냉장고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맥주를 더 꺼내는 것 같았어요. 캔 따는 소리가 다시 들렸죠. 두 사람은 계속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이혼하자는 거 순순히 받아들일까? 여자가 물었어요. 사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 내가 이혼 원하는데. 그래도 증거 같은 거 찾으면 어떡해? 증거? 무슨 증거? 사위가 웃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저 사람은 여유롭기만 했죠. 우리 사귀는 거 말이야. 혹시 누가 봤을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몰라. 우리 조심했잖아. 회사에서도 티 안 냈고 회사 동료였던 겁니다. 저 여자는 사위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딸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도 불안해. 만약에 증거 잡히면 너만 손해잖아. 걱정 마.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귀를 더 기울였죠.
뭘 준비했는데? 와이프랑 싸울 때마다 녹음해뒀어. 카톡도 캡처해놨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녹음이요? 카톡 캡처요? 딸을 몰래 녹음했다는 겁니까? 왜?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혼할 때 와이프가 성격 문제 있다는 증거로 쓰려고. 제 딸에게 성격 문제가 있다고 몰아갈 생각이었던 겁니다. 착하고 순한 우리 딸을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와이프가 화낼 만한 일을 내가 했을 텐데.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가 피식 웃었어요. 그건 녹음 안 했지. 내가 먼저 화나게 만들고 와이프가 소리 지르면 그때부터 녹음하는 거야. 치밀했습니다. 딸을 일부러 화나게 만들고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라고 내밀 생각이었던 겁니다. 너무 악랄했죠. 카톡은 뭘 캡처했어? 와이프가 신경질 내면서 보낸 거. 내가 늦게 들어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잖아. 그런 거 다 캡처해뒀어. 제 딸이 걱정돼서 보낸 메시지들이었을 겁니다. 남편 늦게 들어온다고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격 문제라고 우기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사유가 뭔데? 성격 차이. 와이프가 예민하고 의심 많고 감정 기복 심하다고 하면 돼. 사위가 술술 말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다 그려본 것 같았어요. 제 딸을 어떻게 몰아갈지 계획을 세워뒀던 겁니다. 법원에서 믿을까? 믿게 만들면 되지. 녹음 파일이랑 카톡 캡처 보여주고 상담 기록도 만들 거야. 상담 기록? 응. 와이프 때문에 심리 상담 받았다고 하면 돼. 실제로 한두 번 다녀올 생각이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상담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사위가 맞나 싶었죠. 베란다 바닥이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죠. 아직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3억이야. 3억? 이거 내가 다 먹으려면 와이프 잘못으로 만들어야 해. 돈 때문이었습니다. 3억을 혼자 가지려고 제 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럼 오피스텔은 언제 처분할 건데? 이혼 서류 쓰기 일주일 전쯤. 그때 와이프한테 급한 일 생겼다고 하고 도장 찍으라고 할 거야. 만약 안 찍으면? 그럴 리 없어. 나 믿으니까. 내가 뭐 하자는데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제 딸이 남편을 믿는 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적금이랑 주식은? 그건 더 쉬워. 와이프 통장 어플 비밀번호 알거든. 이미 계좌이체 한도도 올려뒀어. 언제 그런 걸 다 했어? 와이프 자는 동안. 지문 인식으로 열고 한도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자는 사이에 휴대폰을 만진 거예요. 그것도 돈을 빼돌리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넌 진짜 무섭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비난은 없었어요. 오히려 감탄하는 것처럼 들렸죠. 사위가 웃었습니다. 이혼은 전쟁이야. 미리 준비 안 하면 내가 손해보잖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이혼을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 딸은 적이었던 겁니다. 결혼 자금 3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내 거라고 우기면 돼. 장모가 나한테 준 거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제 돈을 자기 거라고 우기겠답니다. 딸 주려고 준 돈인데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이 끊기면 안 됐으니까요. 와, 넌 진짜 다 생각해뒀네. 당연하지.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이혼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고. 몇 달 전부터요? 손주 돌잔치 준비하면서도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까? 어제 돌상 앞에서 웃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살짝 봤어요. 녹음 시간이 3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괜찮았죠. 계속 녹음할 수 있었어요. 3억 생기면 뭐 하고 싶어? 여자가 물었습니다. 사위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일단 내 카페 차려주고 나머지는 전세 얻어서 같이 살자. 진짜? 응. 홍대 쪽으로 괜찮은데 알아볼게. 두 사람이 제 딸 돈으로 새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차리고 집 얻어서 같이 산다고요. 제 딸은 어떻게 됩니까? 손주는요? 애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 해? 한 50만 원? 그 정도면 되지. 겨우 50만 원이었습니다. 손주 키우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저귀 값도 안 될 텐데요. 그럼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럼 와이프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사위가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답답한 존재였는지 목소리에서 느껴졌어요. 10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가 완전히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혼은 언제쯤 할 거야? 다음 달쯤. 와이프 생일 지나고. 다음 달이요? 제 딸 생일이 3주 후였습니다. 생일 지나자마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생일 선물은 이혼 통보였던 겁니다. 왜 생일 지나고? 그래야 덜 의심하잖아. 생일 선물도 주고 잘해주다가 갑자기 이혼하면 이상하게 볼 거 아냐.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딸 생일에 웃으면서 선물 주고 그 다음날 이혼 서류를 내밀 계획이었어요. 너무 잔인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고 있었죠. 제 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베란다 빨랫감 사이에서 숨죽이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나가서 따지면 증거를 없앨 테니까요. 참아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제 딸의 인생을 망칠 계획을 세우면서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녹음 시간이 40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집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요? 시간이 50분을 넘어섰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걱정됐지만 다행히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계속 녹음을 이어갔죠. 거실에서 비닐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곧 음식 냄새가 베란다까지 풍겨왔죠. 치킨이었습니다. 배고팠는데 잘 됐다. 여자가 말했어요. 치킨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딸 집 식탁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손주 이유식 그릇 옆에서요. 맛있다. 역시 여기 치킨이 최고야. 사위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먹는 소리가 났어요. 제 딸 집을 자기 집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두 사람이 드디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도 났고요. 집을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따 저녁에 또 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또 만난다고요. 사위가 대답했죠. 응. 7시쯤 홍대에서 보자. 알았어. 오늘 재밌었어. 나도. 다음엔 우리 집으로 올래?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위 집에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전세로 사는 집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도 제 딸 명의일 텐데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도 들렸어요. 드디어 나가는 겁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뭘 깜빡하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5분을 더 기다렸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빨랫감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굳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벽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죠.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치킨 뼈가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맥주 캔도 4개나 놓여 있었고요. 소파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죠. 녹음이 1시간 7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어요. 제대로 저장됐더군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할 순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전화로 듣는다면 딸이 얼마나 놀랄까요? 직접 만나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벨이 울렸습니다. 딸이 받았어요. 엄마, 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제주도 바다 구경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서윤아, 엄마 지금 어디야? 제주도. 엄마 알잖아. 왜 그래? 서울 올라올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이상하게 느꼈는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말하긴 그래. 빨리 올라와. 공항에서 보자. 엄마, 무슨 일인데? 나 내일 가려고 했는데. 오늘 와야 해. 제발. 간절했습니다. 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았어. 비행기표 알아볼게.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빨리 와. 공항 도착하면 연락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집을 둘러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평화로워 보였던 공간이었습니다. 손주 장난감도 있고 가족 사진도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공간 같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포공항에 5시 반에 도착한대요. 비행기표를 급하게 구했나 봤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잠그면서 한숨을 쉬었죠. 다시는 이 집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니 녹음 파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시간 7분짜리 파일이었죠.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공항에 4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1층 도착장 벤치에 앉아 딸을 기다렸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죠. 5시 반이 됐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딸이 보였어요. 손주를 안고 있었죠. 급하게 온 거라 짐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손주가 엄마 품에서 방긋 웃었죠. 무슨 일이야?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딸이 제 얼굴을 살폈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표정에 다 나타났나 봅니다. 손주를 안았어요. 따뜻했죠. 여기서 얘기 못해. 조용한 데 가자. 공항 2층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딸이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제 앞에 앉았죠.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인데? 딸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찾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들어봐. 끝까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위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간다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커졌죠. 이게 뭐야? 끝까지 들어. 딸이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녹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주만 바라봤죠. 차마 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거예요. 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죠. 와이프 명의잖아. 어떻게 처분해? 이미 준비해뒀어. 명예 신탁 받아놨거든.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놓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엄마.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 끝까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휴대폰을 들었죠. 녹음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20분쯤 지났을 거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이가. 진짜?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내 집에서 직접 들었어. 베란다에 숨어서.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가자. 일어섰습니다. 손주 유모차를 밀었어요. 공항을 나왔죠. 택시를 탔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가주세요. 공항 근처에 있는데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계속 닦았죠. 제가 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딸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택시는 법률사무소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어요. 3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어요. 상담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죠. 딸이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손주는 엄마가 우는 줄도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김서윤님 들어오세요. 상담사가 불렀습니다. 일어섰어요. 딸과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여줬죠.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재산 지키고 싶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변호사가 녹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을 다 듣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죠.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확해요.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또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일단 재산 목록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내일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필요하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소송 절차며 준비할 서류며 필요한 증거들을요. 머리가 복잡했죠. 상담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이미 6시가 넘어 있었어요. 딸이 손주를 안고 멍하니 서 있었죠. 우리 집 가자. 오늘은 쉬어.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딸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남편 얼굴도 굳었어요. 그 자식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딸이 집에서 서류를 가져왔어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며 통장이며 모든 걸 챙겼죠.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사위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먼저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딸은 제주도에서 그냥 놀다 왔다고 둘러댔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가 연락을 했어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대요. 곧 사위한테 통지가 갈 거라고 했죠. 사흘 뒤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계속 왔죠. 무슨 일이냐고, 이혼 소송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딸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라고 했죠.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서윤아, 문 열어. 대체 무슨 짓이야? 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안고 방 안에 있었죠. 저는 현관문 앞에 섰어요. 갈 때 가서 얘기하세요. 여긴 안 돼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위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장모님, 이게 무슨...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위가 욕을 하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위 측 변호사에게서 답변서가 왔어요. 내용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딸이 의처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봐. 내가 의처증이래. 딸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며 카톡 캡처가 증거로 첨부돼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한테 결정적 증거 있잖아. 변호사가 안심시켰어요. 1시간 7분짜리 녹음 파일 말이었죠. 사위가 직접 재산 탈취 계획을 떠든 그 파일이요.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서울가정법원이었죠. 딸과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사위가 보였어요. 양복을 빼입고 앉아 있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죠. 사위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딸의 성격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듣기 시작했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 거예요. 판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위 쪽을 쳐다봤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죠. 이 녹음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사위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답변을 준비 못한 것 같았죠. 음성 감식을 요청합니다.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기일에 감식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죠. 석 달이 됐습니다. 음성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녹음 속 목소리가 사위 본인이 맞다고 나왔죠.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위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위자료를 좀 깎아주면 오피스텔 명의는 넘기겠다고 했죠. 딸이 거절했습니다.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어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8개월 전 공항 카페에서 울던 모습과는 달랐죠. 많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5달째였어요. 계좌 거래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사위가 딸 몰래 통장 한도를 올린 기록이 나왔죠. 새벽 2시에 딸 휴대폰으로 접속한 흔적도 있었어요. 피고가 원고 취침 중 무단으로 계좌에 접근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6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피스텔명의 신탁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딸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딸은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이 서류 언제 작성하신 거죠? 판사가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사위가 더듬거렸어요. 작년 9월쯤이요. 원고께서는 이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딸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도장은 어떻게 찍으신 겁니까? 집에 있던 걸 제가. 사위가 말끝을 흐렸어요.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딸 몰래 도장을 찍었다고요. 7달째였습니다. 불륜 상대 여자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젊었습니다. 아마 회사 후배였을 거예요. 피고와 어떤 관계십니까? 연인이었습니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언제부터 교제하셨습니까? 작년 3월부터요. 1년이 넘었습니다. 손주 태어나기 전부터였던 거예요. 딸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죠. 8달째가 됐어요.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마지막 주장을 했죠. 판사가 판결일을 정했습니다. 2주 뒤였어요.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 손을 꼭 잡았어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피스텔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자금 3천만 원 역시 반환하라. 양육권은 원고가 가진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소였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뭐라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사위는 반응이 없었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딸이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딸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아줬죠.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손주가 유모차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이 아이를 지켜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죠.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8개월의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죠. 법원을 나섰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딸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게 갠 하늘이었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소 소식을 듣더니 눈물을 글썽였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손주도 함께요.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제 딸을 지켜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딸이 방에서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었죠. 손주 돌보는 것만 겨우 하더군요. 문 앞에 서서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짝 열어봤죠. 딸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죠. 손주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 손주 젖 먹여야지.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봤죠.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법은 이겼지만 딸 마음은 아직 무너져 있었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손주 아빠였으니까요. 매일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을 가져다 놨죠. 거의 손도 안 댔어요. 과일이라도 먹으라고 깎아서 놔뒀습니다. 조금씩 먹더군요. 한 달이 지났어요. 딸이 조금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곤 했죠. 하지만 말은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손주를 안고 놀아줬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며 딸을 힐끔힐끔 봤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아, 산책이라도 할까? 됐어요. 괜찮아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기다려야 했죠. 2달째였습니다. 사위한테서 위자료가 입금됐어요. 8천만 원이었죠. 결혼자금 3천만 원도 함께 왔습니다. 딸에게 통장을 보여줬어요. 내 돈 들어왔어. 딸이 통장을 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이제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싶었어요. 오피스텔명의 이전도 끝났습니다. 완전히 딸 소유가 됐죠. 전세 살던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계약 연장할 거냐고 물었더니 나가겠대요. 보증금 돌려줬습니다. 서윤아, 오피스텔 비었어. 거기 가서 살래? 아니요. 여기 있을래요. 딸이 친정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얼마든지 있어도 됐죠.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손주가 뒤집기를 성공했거든요.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죠. 엄마, 우리 아기 뒤집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한데? 함께 손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딸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반찬도 골고루 먹었죠. 제가 물었어요. 맛있어? 응. 엄마 된장찌개 역시 최고야.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눈짓했어요. 기쁜 표정이었죠. 넉 달째 들어섰습니다. 딸이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손주 유모차 끌고 동네를 돌았죠. 1시간쯤 다녀오곤 했습니다. 날씨 좋았어? 응. 바람도 시원하고. 대화가 늘어났어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어느 날 딸이 노트북을 폈습니다. 채용 사이트를 보고 있더군요. 곁에 가서 물었어요. 일 알아보는 거야? 응.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의지가 느껴졌어요. 드디어구나 싶었죠.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아니야. 이제 시작해야 돼. 손주 키워야 하잖아. 딸이 손주를 봤습니다.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얼굴이었죠. 5달째였어요. 딸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준비했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재밌어요.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나갔죠.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했어요.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 분위기 좋았어요. 딸이 밝게 말했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했죠. 6달째가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보러 나간 날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좋은 소식 같았죠. 왜? 붙었어. 최종 합격했어요. 손에 든 빨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기뻤어요. 정말? 축하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래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죠.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출근 첫날이었습니다. 딸이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잘 다녀와. 응. 손주 잘 부탁해요. 딸이 손주에게 뽀뽀했습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었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잘 볼게.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나섰죠.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손주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딸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할머니, 엄마 멋지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웃었어요. 알아듣는 것 같았죠. 저녁 때 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밌었어요. 딸이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며 동료들 얘기며 쏟아냈죠. 오랜만에 듣는 수다였어요.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 와, 갈비찜이다. 딸이 좋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손주도 아기 의자에 앉혔죠. 잘 먹겠습니다. 딸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서윤아, 응? 많이 힘들었지? 딸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근데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난 정말.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눈도 뜨거워졌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딸이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손주 키우고요. 웃음도 많아졌죠. 주말이었습니다.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딸이 손주 유모차를 밀었죠. 저랑 남편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딸이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으로 기쁜 얼굴이었죠. 서윤아,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뽀뽀를 해줬죠. 손주가 깔깔 웃었어요. 저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잔디밭에서 놀았어요.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기어다녔죠.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돌아봤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뭐가? 모든 게. 엄마가 그날 집에 안 갔으면, 녹음 안 했으면 난.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죠. 운명이었나 봐. 엄마가 그날 금반지 가져가려고 간 게. 손주 돌반지요? 응,
그거 깜빡해서 갔던 거야. 딸이 손주를 봤습니다. 손주가 풀을 만지며 웃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 덕분이네. 그러게. 다 이 아기 복이야. 남편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 높이 들어 올렸죠. 손주가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제 딸은 다시 일어섰죠.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함께니까요. 벚꽃잎이 또 날렸습니다. 손주가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죠.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요.